제목 미유럽 증시 랠리의 비트코인 17,000달러 선 바짝, 후오비 파산 루머의 발목.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미국 증시 상승에 힘입어 17,000달러에 바짝 다가섰다. 글로벌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월 7일 오전 8시 15분 현재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16,971달러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0.77% 상승한 수치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16,716.42달러, 최고 16,991.99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3,268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39.6% 수준이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의 12월 고용 보고서에서 고용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으나 임금 상승률이 둔화한 데 안도하며 2% 이상 올랐다. 6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2.13%,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2.28%,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56% 각각 급등하며 장을 마쳤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임금 상승률이 둔화한 것에 환호했다고 전했다. 또한 고용이 강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면서 연착륙 가능성도 커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미국의 임금 상승률과 유럽의 인플레이션 둔화의 두 시장이 랠리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현재 약세장을 바꿀 충분한 모멘텀이 되기엔 부족해 보인다며 특히 후오비 파산에 대한 소문으로 인해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5만 3천 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한 중국 비트코인 인플루언서 비트러는 전날 후오비 내 암호화폐 예치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다. FTX 붕괴를 연상시키는 전조 현상이라고 트윗했다. 또 후오비는 6일 로이터 통신에 제공한 성명을 통해 약세장에 진입한 디지털 자산 시장 환경을 고려해 앞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전 세계 직원 중 20%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제목 임금 급등세 꺾이자 뉴욕 증시 새해 첫 랠리, 연준 고위층은 금리 5% 넘어야. 래피얼 보스틱의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한 가운데 임금 상승세가 다소 꺾였다는 소식에 시장이 환호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고위 관리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으면서도 완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인플레이션 억제에 계속 초점을 맞추겠다면서 5% 이상의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할 필요성을 부각하기도 했다. 6일 미 노동부가 내놓은 12월 고용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보다 0.3%, 전년 동월보다 4.6% 각각 올랐다. 일자리는 예상보다 많이 늘어나고 실업률은 예상보다 더 떨어졌다는 다른 세부 지표보다 임금 상승 속도가 시장 전망치보다 더 느렸다는 데 투자자들은 더 주목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었다는 의미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반가운 소식에 뉴욕 증시는 새해 들어 첫 상승 랠리를 펼쳤다.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700.53포인트 오른 33,630.61에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86.98포인트 오른 3,895.0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64.05포인트 오른 1,569.29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 그러나 이날 공개 발언을 한 연준 고위 인사들의 어조는 좀 더 신중했다. 래피얼 보스틱의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 연례회의에 앞서 CNBC 방송과 인터뷰를 하고 그것은 내 전망을 전혀 바꾸지 못한다며 기준금리가 5%를 넘는 수준에서 한동안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스틱 총재는 우리는 하던 일을 그대로 계속해야 한다면서 물가 상승률이 너무나 높다고 말했다. 전미경제학회 연례회의 중 한 패널 토론에 참석한 보스틱 총재는 이 자리에서도 기준금리 상단이 5.25%까지 올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후 공개된 FOMC 위원들의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와 일치한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아직 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열리는 올해 첫 FOMC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상을 선호하는지 아니면 0.5%포인트 인상을 선호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둘 다에 모두 열린 입장이라며 향후 공개될 물가, 지표 등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보스틱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연말까지 3% 근처로 내려올 것이라며 성장률은 1%로 실업률은 4%대 초반으로 각각 예상했다. 그는 연준의 통화긴축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만약 침체가 오더라도 짧고 약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역시 ADA 연례회의에 참석한 리사 쿡 연준 이사는 일부 고무적인 신호가 최근 나타났지만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너무나 높고 큰 걱정거리라며 연준의 정책 결정권자로서 물가 상승률을 2% 목표치로 되돌리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쿡 이사는 결정적으로 우리는 팬데믹 시기의 비용 압력과 차질이 물가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쿡 이사는 최신 지표는 근로 소득 성장세가 다소 느려지기 시작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향후 몇 달간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에서 주거비용이 계속 오르겠지만 신규 렌트가 꺾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거비 오름세도 눈에 띄게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한 행사 발언을 통해 우리는 아직 할 일이 남았다며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에도 5% 이상 금리 유지를 주문했던 에스터 조지 캔저스시티 연은 총재는 이날 행사에서 물가 상승률이 2% 목표치를 넘는 수준에 계속 머무른다면 더 높은 물가가 노동자, 생산자, 소비자들의 기대 속에 고착화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제목 세계 8위 코인 거래소 후보비 직원 20% 정리해고 일주일간 1,200억 원 순유출. 세계 8위권 암호화폐 거래소인 후오비가 올해 1분기 말까지 전체 직원의 20%를 정리해고하기로 했다. 후오비는 6일 로이터 통신에 제공한 성명을 통해 약 3장에 진입한 디지털 자산 시장 환경을 고려해 앞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전 세계 직원 중 20%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가상화폐 트론 플랫폼 창업자이자 후오비의 고문인 저스틴 선은 이 코인 거래소의 인력 구조조정이 1분기 말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전했다. 암호화폐 정보 매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후오비는 작년 11월 거래량 기준으로 8번째로 큰 가상화폐 거래소다. 이 업체의 하루 거래량은 3억 7천만 달러에 달한다. 작년 11월 세계 3대 코인 거래소 중 하나였던 FTX가 파산 보호 신청을 한 이후 가상화폐 업체들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으며 후오비에서도 최근 자금 이탈 현상이 나타났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난센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후오비의 자금 순유출 규모는 9,420만 달러였고 이 중 6,090만 달러가 지난 24시간 동안 후오비 거래소에서 빠져나갔다. 후오비 플랫폼의 코인인 HT 토큰도 이날 한때 7% 이상 하락했다. 경제매체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후오비는 원래 중국에서 설립됐지만 당국의 단속 강화에 본사를 아프리카 인근의 섬나라 세이셸로 옮겼다. 작년 10월에는 홍콩에 본사를 둔 자산관리 회사 어바웃 캐피털 매니지먼트에 인수됐다. 현재 후오비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 거래 업무를 중개하며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홍콩 등의 현지 법인을 운영 중이다. 제목 캐나다 12월 일자리 10만 4천 개 증가. 경제계 예상보다 20배 상회. 지난해 12월 캐나다의 일자리가 10만 4천 개 증가, 경제계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통계청은 6일 월간 고용 동향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풀타임제 일자리가 크게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이는 경제계의 당초 예상치인 5천 개보다 20배 많은 수준으로 지적됐다. 또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고용시장이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넘어 강세를 보인 실적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전달보다 0.1%포인트 낮아진 5.0%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6월과 7월 역대 최저치 기록인 4.9%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민간 부문이 일자리 증가를 주도한 대비에 공공 부문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산업별로는 건설 부문에서 3만 5천 개 늘어난 것을 비롯해 운송, 창구업 2만 9천, 문화, 여가업 2만 5천 개 등의 분포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15에서 24세 젊은 층에서 6만 9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 가장 큰 수혜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핵심 근로자층인 25에서 54세 연령대의 여성 인력은 지난 한 해 평균 81%의 고용률을 기록,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지난 1년 동안 일자리는 총 39만 4천 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달 근로자 평균 시급은 전년 동기 대비 5.1% 올라 7개월 연속 5%대 인상률을 유지했다. 고용시장의 강세에 따라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은 오는 25일 정례금리 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제목. 비트코인 가격 올랐지만 투심은 되려 악화. 상승 모멘텀 부족. 투자 신중해야.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대표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미국 증시가 랠리하자 17,000달러선에 근접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의 12월 고용 보고서에서 고용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으나 임금 상승률이 둔화한테 안도하며 2% 이상 올랐다. 글로벌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월 7일 오전 9시 19분 현재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16,946달러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0.65% 상승한 수치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16,716.42달러, 최고 16,991.99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3,263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39.6% 수준이다. 투자 심리는 다소 악화된 모습이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지수는 전날보다 1포인트 내린 25를 기록하며 공포 단계에서 극단적 공포 단계로 전환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미국의 임금 상승률과 유럽의 인플레이션 둔화에 두 시장이 랠리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현재 약세장을 바꿀 충분한 모멘텀이 되기엔 부족해 보인다며 특히 후업이 파산에 대한 소문으로 인해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목. 골디락스 시나리오. 임금 급등 진정의 미연착륙 기대. 미국 근로자들의 임금 급등세가 다소 누그러졌다는 12월 고용보고서에 미 경제가 불황을 피해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았음에도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번 보고서 내용은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바라는 골디락스 시나리오에 해당할 수 있다고 미 언론들은 6일 진단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연준이 고용보고서에서 골디락스를 얻다는 제목으로 마켓워치는 골디락스 시나리오, 임금 상승 둔화가 미 경제의 경기 침체 회피를 도울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각각 이 같은 전문가 분석을 전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보다 0.3%, 전년 동월보다 4.6% 각각 늘어나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다. 전년 대비로는 지난 2021년 여름 이후 1년 반 만의 최저치다. 근로자 임금 급등은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연준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 중 하나다.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공급망 차질이 자연스럽게 해소 내지 완화하는 현 시점에서 물가의 상승 압력을 가할 마지막 변수로 꼽히기 때문이다. 작년 말부터 물가 지표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나타났음에도 연준이 노동시장 과열을 거론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임금 급등세가 꺾인 것과 무관하게 노동시장에 힘은 여전히 강했다는 점도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는 22만 3천 개 증가해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고 실업률은 전월보다 낮은 3.5%로 54년 만에 최저치 타이 기록을 세웠다. 만약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노동시장을 식히려는 의도로 무리하게 금리를 추가 인상하고 고금리를 오래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들게 된다. 전직 연준 이사인 랜들 크로즈너 시카고대 부수경영대학원 교수는 블룸버그 TV에 출연해 연준이 원하는 것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이 아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낮은 임금 인상률이라면서 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고 예상했다. 따라서 임금발 인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이 줄어든다면 연준으로서는 경기 침체를 촉발하지 않으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골디락스 시나리오에 근접할 수 있다.
블룸버그 소속 이코노미스트인 내나원과 엘리자 윙어는 12월 일자리 보고서는 골디락스의 흔적처럼 보인다고 말했고, 인디드 채용연구소의 닉 벙커 리서치 국장은 이번 보고서는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좋은 뉴스로 가득하다며 많은 신호가 연착륙을 가리킨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는 작년 말까지만 해도 2023년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팽배했던 것에서 달라진 모양새다. 연준 고위 인사들도 점차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레피얼 보스틱의 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CNBC 인터뷰와 전미경제학회 연례회의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만약 침체가 오더라도 짧고 약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최근 연착륙 확률이 작년 가을과 비교해 올라왔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임금 상승세 둔화가 지속적인 흐름이 될지 단 한 달의 지표만으로는 알 수 없는 데다 빅테크와 부동산, 금융기업들 몇몇 분야에서 대량 해고가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골디락스 시나리오의 현실화를 장담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제목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 실버게이트 지분 약 99% 매각 무디스 등급 하향 조정. 출처 실버게이트 트위터 코일리더스 미국의 암호화폐 전문은행 실버게이트는 FTX 붕괴 사태 이후 밀려드는 81억 달러 상당의 출금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임직원 40%를 정리해고하고 손실을 감수하며 자산을 급매하는 등 암호화폐 관련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5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실버게이트는 최근 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암호화폐 관련 예금이 서분기 68% 급감했다고 발표했다. 또 실버게이트는 대차대조 표중 7억 1,800만 달러를 손해보며 일부 자금을 청산해 자금을 조달하기도 했다. 이는 2013년 이후 지금까지의 은행 순수익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실버게이트는 임직원의 40%에 해당하는 약 200명을 정리해고했으며 사업을 축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버게이트는 지난해 4분기 기준 38억 달러 규모의 고객 예치금보다 많은 46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미국 국채와 같은 채권을 약 56억 달러 보유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실버게이트는 여전히 디지털 자산 산업을 믿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소재 크립토뱅크 실버게이트의 장기 예금 등급을 바2에서 BA1로 장기 발행자 등급은 B2에서 B1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와 관련 무디스는 실버게이트가 지금은 충분한 유동성과 자본을 보유하고 있지만 예치금이 계속해 유출될 경우 은행의 재정 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5일 아크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 ETF를 통해 실버게이트 주식 약 40만 4천 주를 매각했다. 이는 기존 보유량의 99%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재 실버게이트 주식 약 4,000주 미만이 남아있으며 이는 펀드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0.01% 상당이다. 제목 새해 첫 금통위 기준금리 0.25% 인상 여부 추모. 다음 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수준을 결정하고 작년 11월 경상수지와 12월 고용동향 등 실물 경제 추이를 가늠할 지표들도 공개된다. 7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금통위는 오는 13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지 조정할지 논의한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5%대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하느니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유럽투자은행 BNP 파리바도 베이비 스텝을 점쳤다. 하지만 경기 침체 양상이 갈수록 뚜렷해지는 만큼 하느니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통화 긴축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느는 이보다 앞서 10일 2022년 11월 국제수지 결과도 발표한다. 같은 해 10월의 경우 8억 8천만 달러 흑자를 냈지만 흑자 규모는 1년 전보다 71억 3천만 달러나 급감했다. 반도체 등 수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원자재 등 수입은 계속 늘어난 만큼 지난해 11월 국제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을지 주목된다. 통계청은 11일 지난달 및 2022년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고용동향은 취업자 수 증가 폭 둔화 속도가 관심이다.
지난해 11월 취업자 수는 2,842만 1,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62만 6천 명 증가한 바 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5월 이후 6월, 7월, 8월, 9, 5월, 10월에 이어 11월까지 6개월째 감소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80만 명을 소폭 넘긴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2일 1월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1월 재정 동향은 작년 11월 기준 세입과 세출, 재정 수지, 국가 채무 등 내용이 담긴다. 관리 재정 수지는 지난해 10월 기준 86조 3천억 원 적자였다. 같은 시점 기준 국가 채무는 1,038조 2천억 원이었다. 제목 CME 패드워치 2월 미기준 금리 25bp 인상 확률 76.6% 달해. 빅스텝 가능성은 23.4% 그쳐. 2023년 1월 6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9분 현재 민연방 준비제도가 올해 2월 1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확률은 전날의 62.6%에서 76.6%로 대폭 높아졌다. 픽스텝 가능성은 전날의 37.4%에서 23.4%로 크게 낮아졌다. 오는 3월에 기준금리가 4.75%에서 5.00%로 인상될 가능성은 68.2%를 5.00%에서 5.25%로 높아질 가능성은 19.7%를 각각 기록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에서 4.50% 수준이다. 출처 크미 패드워치 코일리더스. 제목 이틀째 반등. 한 주간 8% 하락. 국제선 승객을 대상으로 무작위 코로나19 검사를 시행 중인 뉴저지 뉴요크 공항 국제 유가는 저가 매수세에 이틀째 반등했다. 6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10센트 오른 배럴당 73.77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유가는 연초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이날까지 이틀간 반등했다. 이틀간 반등에도 이번 주 하락폭은 6.49달러, 하락률은 8.09%에 달했다. DTN의 트로이 빈센트 선임 시장의 럴리스트는 마켓워치의 유가가 이번 주에 다양한 요인들로 타격을 입었다며 달러 급등과 천연가스 가격 하락, 침체 공포, 수요 기대를 짓누르는 성장 우려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뜻한 날씨와 천연가스 가격의 급락은 겨울 동안 가스에서 원유로의 수요 전환 기대를 제한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주 발표된 중국 정유사들의 정제 상품에 대한 대규모 수출 쿼터는 원유 수요가 동반 증가하지 않는 가운데 중국이 계속 정유 상품을 시장에 밀어낼 것이라는 신호라고 진단했다. 이는 수요 증가 없이 공급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다. 천연가스 가격은 이번 주 17%가량 급락해 이날 2021년 12월 30일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천연가스 가격의 하락은 대규모 재고 부족이 거의 해소된 데다 유럽의 온화한 겨울 날씨로 가스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으로 천연가스 대체제인 유가도 동반 상승했으나 올 겨울에는 이러한 분위기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빈센트는 중국의 항공운항 재개와 광범위한 사회 및 경제 활동은 원유의 가장 큰 강세 요인이라면서도 경제 활동의 정상화 시기와 규모에 있어서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로 중국 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점은 여전히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따르면 영국 보건 데이터 분석업체의 어피니티는 현재 중국 내 코로나 감염자 수가 하루에 242만 명, 사망자 수는 15,850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는 미국 내 최악의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1년 1월 기록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외신은 분석했다. 특히 중국의 춘제 기간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있어 원유 시장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코메르츠방크의 바바라 렘브레트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최근 중국이 봉쇄 조치를 전면 해제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수요 둔화 우려로 유가가 급락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 같지 않다며 올해 중순부터 원유 시장은 눈에 띄게 긴축 상태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했다.